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표절하는 대선 2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낙연과 바이든의 상관관계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선을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그 전에 있었던 대선을 보자면 힐러리와 트럼프 역대급 비호감 대선 2016년 힐러리 대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대선이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뉴스에서는 그 당시의 대선 정말 비호감 대선이었다 라고 쓰기도 했죠, 기사를.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 사회나 대한민국 사회나 오바마의 시대를 지나갔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이렇게 지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정치 혐오가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정치 혐오가 팽배해져 있고, 또한 정치가 돈벌이라는 게 국민들의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어요. 가득한다는 거예요. 가득. 그리고 정치로 돈을 얼마나 번 거야. 정치하면서 떼돈을 깨끗한 척하면서 재산이 넘치는 새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정치 혐오가 가득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정치를 하면서 떼돈을 버는 거. 돈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대선도 마찬가지죠. 너 주가 조작했어. 너 돈 많아. 너는 대장동 갖고 돈 많아.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둘 다 정책은 없어요. 왜냐면 그 정책은 어차피 그 정책은 누가 되든지 어차피 그냥 문재인이 하던 거 지워가는 거예요. 그 지워가는 게 다음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책 토론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지. 어차피 그렇게 갈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 대선도 놓고 무엇을 하냐면 누가 더 추접한 놈인지 평가해 달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국민들에게 누가 더 추접한 놈이냐, 마찬가지예요. 저 기업인 저놈이 추접하냐, 아니면 내 정치를 지금까지 해온 내가 추접하냐, 그 추접함에 대한 대결이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죠. 대한민국도 그럼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대선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가 된 거죠. 트럼프가 왜 됐냐? 정치 경력이 없어서 된 거죠. 정치 경력이 없어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뭐 윤석열 정치 경력이 없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느꼈고 지금이 대선이란 거예요.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봐야 되는 건 그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트럼프를 꺾은 거죠. 꺾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은 누가 됐냐? 이거 대통령은 누가 됐냐? 그게 바이든이란 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의 나이 몇 세에 됐다? 78세, 77세 이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 대통령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79세라고 하니까. 자, 그렇게 대통령이 됐다는 거. 즉 한마디로 노인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죠. 노인이 대통령이 됐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델러웨이주에 사저가 있다라는 거죠. 아, 델러웨이에 있었던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놀랍게도 과거에 부통령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총리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총리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 즉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민주당 쪽에서 정치 경력을 해왔고, 그리고 델러웨이란 주에 존재하면서 그곳을 거점으로 한다는 거. 정치가 그곳을 거점으로 하면서 그 사람은 총리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경력은 여기 적어져 있죠. 오랫동안 정치 경력이 있고 오랫동안 위원장 같은 걸 맡으면서 여전히 정치판에서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부대통령을 했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쩌다 나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델러웨이를 가봐야 될 거예요. 델러웨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델러웨이가 어떤 곳이냐 보니까 여기 보이죠? 민주당 텃밭이라는 거예요. 대선과 주지사 선거가 1988년 이후에 어쩐다? 공화당이 승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곳은 무엇이다?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텃밭이다. 텃밭이었다는 거죠. 텃밭이다. 자, 이 지역은 1972년만 해도 공화당이 강세였는데 그 이후로 민주의 텃밭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거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 이랬구나. 이 사람 이쪽에서 왔구나.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비슷한 사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면, 자,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총리 경험도 있고 똑같이 오바마 시대의 어떤 부대통령, 문재인 시대 때
총리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한 상원 의원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비슷해보게 우리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그 안에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린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걸어왔던 경력들이 이렇게 적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김대중 시절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시절을 거쳐서 문재인 시절 어마어마한 또한 경력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시기까지 왔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놀랍게도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지금은 문재인 다음으로 이낙연과 이재명이 격돌하는 그 속에서 극적으로 이재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이 낙마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원팀이 돼가지고 이낙연은 활동하고 있어요. 힐러리 시대 때 원팀처럼 바이든이 활동했던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걸어왔던 인생을 보면 16대 의원부터 시작해서 21대 의원이에요. 16대 의원에서 21대 의원까지 17대, 18대, 19대, 20대 때 전남도지사를 한 거죠.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자, 그러니까 이분은 5선 의원을 하면서 국회 도지사를 하고 지방 행정을 경험하고 입법 활동과 행정 활동을 경험한 거죠. 행정 활동을 경험하고 그리고 문재인 시절 때 최장수 국무총리까지 한 거죠. 한마디로 하면 부대통령 한 거잖아요. 부대통령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의회와 청와대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냐? 델라웨에서 상원 의원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상원에서 살아남고 있다가 부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대통령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백악관과 국회를 연결다리 시키는 게 부통령이 하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낙연이라는 사람의 어떤 텃밭 곳이 어디냐면 전남도지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전남도지사를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광주광역시나 전라북도를 하나로 묶은 바로 이 지역은 호남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호남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텃밭이다. 텃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도 1998, 1988까지 뭐 소선거주 뭐 이렇게 하면서 당선이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1987년이죠. 1987년.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넘어서 이제 대선을 놓고 보자면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이런 거죠.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쭉 민주당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곳이 바로 호남이다 하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예전에 이 호남이란 지역에서 그 지지세는 어땠다? 지지세는 놀랍게도 박정희 정부라든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곳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박정희 정부라든지 그런데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민주당화 된 거죠. 마찬가지로 델러웨이도 마찬가지로 적어져 있잖아요. 델러웨이도 공화당의 강세였지만 그게 점차 바뀌어갔다 하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호남 친문의 뭐 지지 뭐 이런 게 강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약점이 뭐냐면 극성 지지층이 부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바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바. 이 사람의 바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든 같은 것도 바가 존재하지 않아요. 바이든 바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무난하다는 거죠. 뭐든지 무난하게 간다. 무난하게. 트러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면파동을 겪었다는 거죠. 사면파동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난한 사람이에요. 이 무난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낙연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난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막 치우쳐 존재하냐 그런 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총리를 하면서 여야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와 그 연결 단리를 해주는 게 총리의 역할이다 보니까 자, 그랬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가 이거죠. 약점은 극적인 지지 이 팬층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최대의 약점이죠. 나머지는 거의 바이든과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연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자,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맞아 따라가면 이 나라가 무슨 뭐 미국이 하던 거 뭐 뒤쳐서 뭐 따라가냐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전제 조건이 항상 존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붙는 거예요. 자,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이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열린우리당이 2007년에 해산을 해요. 2007년 8월 20일에 해산해요. 그런데 2007년 6월 23일 날 무슨 말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 내년 총선 출마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총선을 노무현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 하냐면 이거 청와대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없다 했어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오바마를 다시 볼까요? 근데 오바마는 전혀 달라요. 여기서 오바마는 굉장히 틀려요.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내려와서 오바마는 무엇을 하면 트럼프의 일침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트럼프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경기 호양은 나 때부터 시작했더니 뭐 네가 했냐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오바마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간선거 연설 지원해서 즉 중간선거를 오바마가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고 나서 총선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오바마가 돌아다니는 거죠.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 오바마가 계속해서 다시 또 무엇을 하냐면 광적인 음모론을 벗어나야 된다. 국가를 두루 나누려는 이 행태를 벗어나야 된다면서 무엇을 하죠? 회고록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오바마의 정치 투쟁이죠. 오바마의 정치 투쟁이에요. 자, 그리고 오바마 민주당 지원 녀석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자, 이거는 오바마는 계속 그러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혀 틀리죠. 노무현 대통령 시대와 지금 오바마의 시대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성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에게 조국하고 이재명을 주고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민주당이 잘 헤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정부 어떻게 뭐 편가르기 뭐 어쩐가 어떻게 말했어. 근데 어떤 정의 정부다 뭘 어쩐다 나는 뭐다 정치적인 경험인데 날 여기까지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는 정의 정부를 바란 거다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조국과 이재명은 줘야 되는 거죠. 조국과 이재명은 칼로 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민주당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바라만 보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거죠. 문재인 지키기 위해서는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오판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주고 어떻게 정치 투쟁화 시키고 막 어떻게 해서 오판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바마를 잇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문재인을 잃게 되고 문재인은 오바마가 못 되는 거예요. 문재인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을 잃게 돼요. 어떻게든 계속해서 지금 퇴임까지 지지율 40%, 45%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 여길 잘못해버리면 문재인을 치게 된다면 윤석열이 결국엔 문재인을 쳐야 된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지키기 위해서는 내줄 건 내줘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내줄 건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줄 건 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추미애 이낙연에게 이재명을 대장동 비리 범인으로 몬 것을 사과해라. 이낙연, 너가 이재명을 그렇게 몰아가지고 이번 대선은 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하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의 선거 패배를 이낙연의 책임을 떠넘기면 민주당은 분열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이 전부 책임지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낙연으로 모는 순간 모든 것들이 민주당 분열로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혀지고 풀 수 없는 실타래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낙연의 이 책임을 몰면 안 돼요. 원팀이고 그 원팀의 책임은 이재명이 지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지는 거예요. 이재명이. 왜? 이재명의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니까 이재명이 책임져 끝내야 돼요. 이 모든 책임을 다시 또 이낙연에 문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카드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자,
앞으로 민주당은 문재인과 이낙연을 지켜야 돼요. 무조건 문재인과 이낙연을 지켜야지만 민주당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하는 거죠. 민주당은. 그거 내줄 건 내줘야 돼요. 내줄 건 내줘야 돼. 된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어요. 민주당은 총선까지 질 거를 사실상 진다 봐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의석수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석수가 뭐 60석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3당으로 끝나버린다? 자, 뭐 분열만 하지 않으면 결국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과거 있잖아요. 50대 50에서 몇 석 정도 차이 나는 그 시대로 간다. 그 정도. 그러나 사실상은 송승패거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다수장을 갖고 있다가 거의 80석 이상은 내줘야 된다. 거의 한 60석, 65석, 70석은 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의 패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민주당이 그러한 사실상의 패배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최대한 40대, 50대 여성 의원을 많이 배출해야 돼요. 민주당은 여성 의원을 굉장히 많이 배출해야 되고 윤석열의 어떤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이 정책에서 이 정책을 계속 민주당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걸 끌고 나가야 돼요. 이 지금 뭐든 윤석열은 잘못 정책을 하고 있다, 잘못 정치를 하고 있다, 잘못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총선에서는 최대한 4050, 40대, 50대 여성들을 많이 배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추미애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추미애가 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죠. 왜? 여러분 이것도 표절이에요. 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표절이에요. 표절. 뭘 표절하면 미국 민주당 표절이에요. 미국 민주당 표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 자, 그러니까 미국 대선 남성은 트럼프, 여성은 바이든, 성별 차이 사상 그랬던 거죠. 지지 뭐 이런다. 어떻게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렇게 선거 분석한 사람 뭐 여성의 표가 준다, 뭐 20대 여성의 표가 어떻게 된다, 뭐 40대 표가 어떻게 된다, 50대 이쪽 유권자가 굉장히 많다, 50대 여성의 표가 중요해. 이것들이 내년 다음 대선 때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나가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구나. 이거 표절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것도 표절이고 이 표절은 정치를 하면서 그런 거죠. 의제, 아젠다 또한 공약, 입법 활동이 민주당 걸 표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표절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죠. 바이든, 오바마의 기록을 넘어섰다.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역대급 마무리 오바마가 나선다. 격전지 전격 투입한다는 거예요. 전격 투입한다. 격전지에 전격 투입한다. 한다는 거죠. 서울, 수도권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어디겠어요? 경상도 이렇게 적격 투입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쩔 수 없죠. 총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문재인이란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낙연 후보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비방하고 물어뜯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결론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이낙연이란 후보는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문재인 후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런 거죠. 호남 대통령 30년 만에 도전. 호남 대통령 30년 도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금 2002년이니까 2022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5년 후면 2027년이잖아요. 그 1998년이잖아요. 30년 하면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때가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대통령 30년 만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낙연을 지지해 주는 건, 이낙연을 지지해 주는 건, 이낙연을 지지해 준 건 격정지 투입되잖아요. 격정지 투입되잖아요. 특검맘을 오바마가 나선다는 거죠. 무엇이야? 문재인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을 재신임해 준 거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해왔던 그 정책과 그런 것들을 무엇을 해준다? 재신임을 해주는 거다. 누굴 통해서? 이낙연을 통해서 재신임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기를 모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무엇이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민주당이 정말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민주당은 문재인과 이낙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문재인과 이낙연을 지켜야 된다. 왜? 표절을 하려면. 표절을 하기 위해서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죠. 표절하는 대선이잖아요. 표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절을 하는 거예요, 표절. 표절을 하기 위해서요, 하기 위해서. 무슨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뭐 미래를 뭐 예측해서 대한민국에 나아갈 악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딴 것도 아니고 그냥 표절을 하기 위해서요. 표절을 하기 위해서. 그냥 표절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던 분이 계신다면 참 그분도 크게 할 일이 없구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남기며 말을 남기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